자, 이제 뒤에 기출문제 가지고 결산정리분계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뒤에 99회로 고치세요. 회사코드 992번으로 바꾸시고 물레전자, 그리고 문제 4번 99회 문제 4번에 그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5번. 자, 이건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열어서 01월부터 12월로 열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열어 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장부상 재고, 기말 재고와 실사한 기말 재고, 그 다음에 수량 차이 원인 그랬는데, 원재료는 뭐 장부하고 실지하고 똑같고 제품도 똑같아요. 근데 상품이 장부상 재고가 950개인데 실지 재고가 880개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모자랍니다. 요게 지금 70개가 모자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70개. 950개와 880개 사이에다가 70개를 써놓으세요. 70개 써놓으면 거기 1,500원씩이죠. 1,500원에다가 70개를 곱하면 그 비정상적 감모 거기 밑에다가 105,000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105,000원이 비정상적 감모예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반전표를 열어가지고 12월 31일 해서 12월 31일 해가지고 자, 12월 31일 해서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건 비정상적은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105,000원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상품이죠. 상품하고 적요 8회 타계정 대책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일단 이걸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정리상, 자, 요거로 들어가서 여기에 적을 때는 그 장부재고가 있고 실지재고가 있으면 실지재고로 적어야 되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적어야 돼요. 제일 적은 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평가손실은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평가손실은 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모손실은 관리를 잘하면 이게 덜 모자랄 수 있고 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정상적 감모라는 거는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비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손실 상품 이렇게 빼줬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재료가, 이제 원재료부터 해봅시다. 취득단가가 1,000원인데 장부하고 실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실사한 기말재고, 실지재고로 곱해주세요. 이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 감모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실지재고 또는 시가가 주어지면 시가로 하면 돼요. 1,000원인데 700개면 요게 금액이 70만원이에요. 요 금액이 원재료죠. 여기 원재료 기말재고에다가 7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두 번째 제품이죠. 여기 제품은 여기 기말제품란에 2,500원 곱하기 550개, 그러면 요건 137만 5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상품은 1,500원인데 실지재고가 880개예요. 880개 동그라미 치세요. 950개에 곱하는 게 아니고 880개에다가 1,500을 곱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상품이죠. 맨 위에 여기 상품 기말재고, 여기다가 항상 우리가 이 적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실지재고 금액을 적어야 돼요. 시가가 있으면 시가 금액 적고, 그러면 여기 지금 880개 곱하기 1,5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1,500원이고 880개가 실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이거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32만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처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간모는 일반 전표에서 12월 말일 날짜로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재고자산 간모손실 상품 타계정 대체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결산재료 입력 열어가지고 실지 재고로 적어주는 거예요. 원재료 적었죠. 그 다음에 제품도 여기 밑에 적었죠. 기말 제품. 그 다음에 상품도 취득단가에다가 실사한 재고 880개를 곱해서 132만원 요거 적었죠. 그리고 비정상적 간모는 방금 전에 950개와 880개 차이 70개를 그 1,500원에 곱하니까 105,000원 나왔어요. 그거를 일반 전표에 분계를 먼저 해주고 이걸 해줘야 돼요.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1번부터 분계하면 돼. 자, 1번 한번 분계해 봅시다. 단기 중 자, 여기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재고액, 기말 재고액을 적었죠. 이렇게. 그리고 재고자산 간모손실 분계했죠. 그럼 이 문제 5번만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전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전표로 들어가면 12월 31일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문제 1번부터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해줘야 돼. 이렇게 타계정 대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1번부터 분계하는 거. 자, 1번 한번 분계해 봅시다.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뭐 기업의 기준은 가격이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 올라갔으면 평가이. 자, 이 박스에 보니까 주식수가 5천주.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취득원가가 2,000원인데 공정가치가 2,500원. 500원 올라갔네? 500원 곱하기 5천주 하니까 525 얼마야? 500원이 올랐어. 500원 25. 그러니까 5천주 곱하기 2,000원에서 2,500원 올랐으니까 500원 올랐죠? 500원 곱하기 5천주 하니까 250만원이야. 답에는 단기 매매 증권. 이거 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줘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누가 계산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1번 됐죠? 자, 2번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사무실의 화재보험료. 계약기간 8월 1일부터 7월 30일 계약하고 1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잔액 지급했으며 선급비용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선급비용을 했대네. 그럼 이건 거꾸로 차변에 보험료를 해야 돼. 단기권을. 보험료. 자, 이게 보험료가 자, 이게 800번 대보험료예요. 어디 보험료. 사무실이니까 800번 대보험료네. 보험료.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냐? 자,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8, 9, 10, 11, 12, 5개월치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7월 말이니까 7개월치는 내년 거고,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치. 선생님 12에서 8 빼면 3대요? 그럼 절대 안 돼. 8월 1일이니까 8월부터 빼야 돼요. 8, 9, 10, 11, 12. 손으로 꼽아야 돼. 5개월치. 그럼 1년치가 150이야. 5개월치를 계산하려면 150만원 나누기 12를 해봐.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2 나눠봐요. 그러니까 150만원 곱하기 12분의 5를 하면 돼. 12분의 5.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 채팅창에다 대답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현장 수업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봐가지고, 응?
계산기로 옆에 두드리는 걸 봐야지. 여러분 지금 이거 계산 안 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계산 안 하고 풀면 습관돼가지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되면. 자, 62만 5천 원이네. 그러니까 150만 원 곱하기 12분의 5. 그러니까 62만 5천 원이 보험료가 62만 5천 원. 그러면 대변에 시험장에 가서 답 보고 할 거예요. 답이 없잖아. 환급 비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로 넘어가서 3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22만 원이 부족했어요. 부족했어. 그러니까 돈이 모자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던 거야. 22만 5천 원을 결산이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중에 인식된 현금과 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한다. 그럼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게 우선 대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이 있네. 그 대변에 22만 5천 원. 자, 그런데 차변에 첫째 뭐냐?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 결혼 축하금 20만 원 적절한 기준. 여러분 거래처 직원들 결혼할 때 하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적대비라고 배웠죠? 적대비. 거래처니까 영업부니까 800번대 적대비. 자, 요거 얼마냐면 20만 원. 그 다음에 판매부서 서류 배송, 픽비 지급 누락분, 간이형성. 이게 뭐야? 판매부서 서류 배송, 픽비? 이건 뭐라고 할까요? 운반비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운반비. 픽비 배송이니까 운반비로 해주세요. 자, 운반비, 차변에 운반비. 운반비인데 이게 지금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잠깐. 여기 적대비 있잖아요. 이 적대비가 여기 개정됐어요. 세법이. 이 적대비가요. 내년부터는요. 금년까지는 적대비를 쓰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다 메모하세요. 책에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앞으로 적대비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금년까지만 적대비를 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꿉니다. 이게 법인세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국회가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적대비 그럼 좀 이상하잖아. 말이.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할 때 쓰는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개정법이 내년에는 업무 추진비로 바꾼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서울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 중 1억은 2023년 9월 30일. 보니까 9달밖에 안 남았네. 장기차입금이 1년도 안 남았지. 그럼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없애줘요. 거래처가 누구예요? 서울은행.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오냐면 1억.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되냐면 9월 30일에 상환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차입금, 장기부채 역시 서울은행.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자, 여러분 책에 456쪽을 보세요. 456쪽. 문제 4번은 책에다가 분계를 쓰세요. 자, 문제 4번이 1번. 당사는 별빛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다. 현재 통장내역은 마이너스다. 음수로 하지 말 것. 사변에 보통예금 쓰세요. 사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차입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 금액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변의 보통예금을
마이너스 된 걸 차변에 보내서 퉁쳐서 없애주고 대변에 이걸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이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2번은 보험료인데 전액 보험료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건 정상적으로 선급비용 보험료야. 그러면 이게 지금 270인데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니까 9개월치는 내년 거고 10월부터 10, 11, 12 석 달 12분의 석 달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 6, 2, 24 4, 7, 2, 28 4, 5, 20 자, 6 68 5 68만 5천 원은 차변에 선급비용 보험료. 그 다음에 문제는 3번이에요. 3번은 감가상각비를 집어넣는데 이거 아까 그 고정자산 등록대장에다가 거기다가 등록하고 그래도 되지만 직접 하세요. 뭐 고정자산 등록 여기다가 하지 고정자산에 등록하라 그런 말 없으니까 이광호프 건물 사무실 이거는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여기 잔존가치가 없어. 취득가액 그냥 2억 나누기 감가상각 6에는 필요 없어요.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있으면 빼는데 잔존가치가 없어. 2억 나누기 40년 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 상각률이 0.025 곱해도 되고 40년 나누니까 0.025 곱하니까 50만 원 나오나? 500만 원 나오나? 40년을 나누면 0 하나 끼고 5, 4, 20 하나 둘 500만 원 나오네. 500만 원 나오고 그러면 갖다가 그냥 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결산자료 입력 01월부터 12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있잖아요. 감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99의 문제니까 감가상각에다가 그 영업부권이니까 영업부 경비가 아니고 밑에 감가상각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건물 감가상각비 얼마 500만 원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데 그 정렬법이니까 취득가액 5천만 원 빼기 1565만 원 보다 공식 적어요. 5천만 원 빼기 1565만 원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0.313 상각률 나와 있죠? 0.313 그럼 곱한 거 금액 나오죠?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여기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에 뺀 금액 곱하기 정률에 갖고 나온 금액을 적고 정액법은 취득가액 나누기 그냥 내용연수 이걸로 해서 적고 그 다음에 4번은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은 갖다 아까처럼 여기다 갖다 위에다 그냥 적으면 돼요. 근데 기말 제품은 700만 원인데 위탁재고 100만 원 별도 이거 더해야 돼. 현재 안 팔린 거라 했잖아.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800으로 적어야 돼. 거기다 적어놔야 돼. 800이라고. 그래 적고 그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457의 문제 5번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여기 대선 충당 이거 눌러가지고 외상매출금은 1%로 해서 나온 금액 적고 단기대여금은 이걸 2로 고쳐가지고 나온 금액을 단기대여금 금액을 옆에다 적어가지고 직접 갖다 이 결산 반응 누르면 안 돼. 결산 반응 누르면 안 되고 직접 여기다가 대손장각에다가 여기 대손장각에다가 직접 적어야 돼요. 외상값은 얼마?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 밑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드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니까 뒤에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시고 공부를 하세요. 자, 하나 어려운 게 있다. 좀 쉬었다가 회사 코드를 바꾸세요. 466쪽인데 97에 466쪽인데 회사 코드는 463쪽에 97회로 바꾸세요. 회사를 97회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 60만 원, 중간 법인세, 중간 연합액 8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내려가면 여기 지금 선납세금이 86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그 60만 원하고 800하고 860이죠? 그럼 이거 한 번 더 적어줘 그냥. 되게 쉬워요. 이건 그냥 한 번 더 적어주고 그 다음에 2200만 원에서 860을 빼세요. 그럼 뺀 금액을 여기다 갖다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2140만 원, 1340. 그러면 2200 딱 나오잖아요. 2200에서 860 빼고 1340.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2200이 되게 만들면 돼요. 이거 한 번 더 적고 2200에서 요거 860 빼서 적고 그럼 2200 되게 만들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면 전체 추가 버튼 누르고 자동 계산 문제 완료 이거 끄고 일반 전표로 돌아가서 12월 31일 이 분배는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특히 원가에 비해 뭐 원재료 제공금 이런 거 옛날에 손으로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99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이 1번부터 11년도하고 그 취득가액하고 공정가액이 떨어진 거 보니까 매도가액 평가 손실이 300이 있었잖아요. 그 300을 먼저 없애줘야 돼. 그걸 먼저 퉁쳐야 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던 거를 먼저 300을 퉁치고 나머지만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700으로. 요거 잊지 마세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요 결산정리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일반 전표 분개에서는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 다음에 그 자기식 처분이익, 자기식 처분 손실 이런 것도 퉁친다 그랬죠. 그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관한 기말 회계 처리하시오. 제시된 자료만 고려해 하나의 전표로 할 것. 자, 여러분들 이거 매도가능증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취득가액이 1,500만 원인데 2021년 기말 공정가액 1,200이야. 거기다 묶어요. 1,500하고 1,200 묶어서 거기다 쓰세요. 떨어졌네요. 가격이. 거기다 적으세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00이라고 적으세요. 밑에다가 1,500만 원 밑에다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300만 원. 왜? 1,500에서 1,200 되니까 300이잖아.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300이 있었단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는 2022년도 결산이란 말이야. 이제 금년에 책이 나오면 이제 2023년으로 이제 이걸 다 책을 다 갖고 와요. 자, 그러면 30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인데 현재 결산은 2022년 기말 공정가액은 2,200이야. 그러면 1,200에서 2021년도 말 기말 공정가액에서 2022년 기말 공정가액 2,200으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요 두 개 있죠? 밑에 겁니다. 밑에 거. 위에 거는 잘 안 써요. 밑에 게 그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이게 위에 거는 유동자산, 단기매매증권이 뭐 시장성을 상실할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거니까 요 매도 가능증권을 딱 두 번째 거로 하고 지금 1,200에서 2,200 됐으니까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올라갔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죠. 1,000만 원이. 그런데 방금 전에 옆에 그 2021년도하고 그 취득가액하고 공정가액이 떨어진 거 보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300이 있었잖아요. 그 300을 먼저 없애줘야 돼. 그걸 먼저 퉁쳐야 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던 거를 먼저 300을 퉁치고 나머지만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700으로. 요거 잊지 마세요.
이게 매도 가능기간 평가 손실 요 결산용 이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일반 전표 분기에서는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 다음에 그 자기식 저분이 자기식 처분 손실 이런 것도 퉁친다 그랬죠. 그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당사는 2022년 9월 1일에 거래처 3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3년 8월 30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니까 9년도에 이자를 받기로 했어. 그런데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9, 10, 11, 12일 넉 달이네요. 넉 달. 여러분들 절대 12에서 9 빼면 3개월이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9월 1일이니까 9월 달부터 쳐야 돼. 9, 10, 11, 12 넉 달치 이자를 이게 대여했으니까 받는 거잖아. 근데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미수수익. 내년에 이자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안 받았어. 발생기 회계 처리에 따라서 금년에 이자로 계산해야 돼. 그 차변에 미수수익, 차변에 미수수익. 인데 요 금액이 얼마냐? 이제 계산해야죠. 3천만 원 곱하기 0.07 곱하기 12분의 이게 연이율이니까 12분의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돼요. 계산은 계산기만 두드리기만 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3천만 원 곱하기 0.07 곱하면 되잖아. 그래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12분 3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 나누기 3 그러면 되잖아. 아니면 하여튼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3번 전기의 유동성 장 210만 원 곱하기 12분의 4개월치니까 3분의 1이에요. 예, 이거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여기 700으로 입력이 잘못됐어요. 70만 원입니다. 3분의 1, 210만 원에 3분의 2니까 700만 원이네. 700만 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대변에 이자 수익. 70만 원이에요. 전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한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결산이 회계처리. 이게 바로 3번 별표래.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꿨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장기차입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2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건 차변에 원래 그 1년이 안 넘으면 아까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꿨었잖아요. 그 유동성 장기부채를 거꾸로 장기차입금으로 바꿔야 돼. 이게 누구냐면 중앙은행 거래처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금액은 얼마냐면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차입금 중앙은행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치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치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액면가액 1,000만 원의 사채를 2022년 1월 1일 할인 발행했다. 발행가액은 9455350이고 액면 이자율은 3%. 요거 옆에다 공식 적으세요. 이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액에 곱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다가 1,000만 원 곱하기 0.03 하세요.
그러면 공두개 띄니까 0.04. 3만원에 10%면 100만원. 3%니까 30만원이네? 30만원. 30만원. 자, 이 액면이자율은 액면에 곱하는 겁니다. 1000만원 곱하기 0.03 하니까 30만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은 연 5%죠. 그 옆에다 공식 적으세요. 밑에다 공식 적어요. 이 유효이자율은 어디다 곱하냐면 발행가액에다 곱해야 돼요. 9455350 쓰세요. 책에도 적어야 됩니다. 이거 문제에다가 9455350 곱하기 0.05를 하세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 자, 발행가에다 곱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면 발행가에다 곱하는 거예요. 연 5%니까 9455350 발행가액에다 0.05를 곱하니까 이꼴 얼마가 나오냐면 47만 2,767원. 47만 2,767원. 자, 이거를 하면에 이거를 사채이자라고 분개를 해야 돼요. 답변에 사채이자. 그래서 그 발행가에다 곱한 47만 2,767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요 액면이자율은 뭐로 줬냐면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액면이자는. 그럼 대변에 현금. 그래서 30만 원은 현금으로 줬어요. 요거 30만 원은. 그리고 나머지가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우리 맨 앞에서 요거 했던 거예요. 요거. 여기 1000만원 발행가액 945 유효이자율 5% 액면이자율 3%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그럼 3%니까 30만원은 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 5%는 여기다 곱하니까 47만 2,750원 나오면 요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입니다. 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나와요. 그리고 사채를 상환했다. 2,500원의 조기 상환했다. 그러면 사채 2,000이 없어지고 보통예금 2,500 나가는데 할인 발행 차금에 미상각자익이 있으면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줘요. 대변에 보내서 차변에 생겼던 거니까 발행할 때.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은 둘 다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이건 할인 발행했던 거니까 장부가액하고 일치되려면 점점 증가되고 이거는 비싸게 발행했던 거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액면과 일치되죠. 이렇게. 요거 매년 증가한다. 이런 건 이론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요 문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